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표단이 벨기에에 있는 나토 본부를 찾아서 북한군 파병 동향 브리핑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또 우크라이나와는 국정원의 대북 정보 분석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양당 대표의 반응 전해드릴 텐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주목됩니다. 들어보시죠. 파병을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북한군 전쟁 포로들 신문을 하기 위해서 신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고문기술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화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답해 주십시오. 북한의 참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세계 평화를 해치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참전에 대한 규탄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규탄하긴 했습니다. 한 문장이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병력을 철회해라라고 했지만 앞서 보셨듯이 이미 다 5천 명이 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 이재명 대표 말이 조금 그 사실관계가 다른 게 우선 파병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병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하고 오늘 쿠르스크에 도착한다 이렇게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병을 하겠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미 했습니다, 파병을. 네. 자, 근데 그 파병을 어떻게 볼 것이나 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게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야당 대표로서 얘기를 저는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국내에 무슨 위기를 조성해서 뭐 안보와 관련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엄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걸 우려하기 훨씬 이전에 사실은 북한이 좀 뭐 엄밀하게 따지면 파병도 아니거든요. 러시아 군복 입혀서 전선에 투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뭐 파병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찌 보면 용병 비슷한 그런 정의가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현대전 6.25 이후에 그 북한 군인들은 현대전에 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현대전을 뭔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우리 군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바로 그런 북한의 의도를 규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네. 그거를 국내에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 증거도 없이 그걸 악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런 그 꼬투리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너무 이 북한의 이 러시아 용병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전 인수식 아니면 뭐 야당에 유리한 그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안타깝다.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하게 지금 돼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다. 김진욱 대변인께 반론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왜 어떻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게 더 많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이 진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진짜 입장은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파병에 대한 규탄이죠. 지금 그 북한군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됨으로써 단순히 먼 나라 얘기냐?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정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동안은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만약 이게 검토 단계를 넘어서서 직접 제공되는 순간 우리도 직접 참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의 지금 지난 주에 있는 북한군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포격을 하고 그것을 심리전으로 쓰자라는 그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지금 우리의 국가 대통령실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안보실장에게 전달이 됐고, 안보실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잘 참고하겠다 이런 답변을 씁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정원이 여기에 심리전 전문가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될 소지가 이제 될 것 같은 이런 북한 군 포로병을 직접 신문하겠다 하는 방법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도 직접적으로 군대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러시아 이 전쟁에 참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북한과 우리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이미 높아져 있어요.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접경 지역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밤에 소리 때문에 북에서 보내오는 그런 귀신 소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고,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마당에까지 외국 외빈이 참석해 있는 행사장에까지 그 앞에까지 온단 말이에요. 김 대변인, 그러니까 무슨 말씀 주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도 이재명 대표는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한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가 그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직접 참여 또는 완전히 배제 이 사이에서 나름의 어떤 단계별 시나리오를 아주 면밀하게 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간 저 상황만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규탄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북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이 안보적 위협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보다는 지금 당장 이 부분을 갖다가 활용해서 뭔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다른 면을 가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